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대통령님 화나셨어요? 아니, 지금 뭐냐, 김정숙 여사가 화났다고 우리 황 대통령 몇 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분은 좀 화가 좀 풀려시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지난 9월 초에는 굉장히 그 당시 프놈펜이란다 미얀마 등 다녀오시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데 저희가 한번 뭐 짚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뉴욕 갔다 오면서는 뭐 그렇게 보면 앞장서서 뛰어나가거나 씩씩거리고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저 9월 26일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날 9월 27일 고민정의 특별 발표 형식으로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조국 수사 제대로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하지 마. 제대로 하지 말고 살살해.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여러 중앙 언론들이 했대요. 네. 문재인 대통령 화가 많이 났었다. 화가 많이 났다. 검찰 경고 발언은 그나마도 많이 절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딱 한 가지 대한민국에 우리 고래 속담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아니 왜 화를 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화를 내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윤석열 총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든 뭐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 갖다 따르고 있을 뿐인데 왜 화를 냅니까? 이게 청와대 참모들이 네. 이제 첫 출발할 때는 죄송합니다. 미국 말로 쓰면 퍼블릭 서번트 공공의 종복. 네. 공복이죠, 공복. 네네. 공공의 노비복자예요, 그게. 그럼요. 저는 대통령이 뭐 취임하고 그냥 국민의 여러분의 심부름꾼 네. 공복입니다라고 네. 하다가 한 1년차, 2년차 넘어가면 얘들이 모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적 4시가 되면 4시.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는 거지. 황제니까 4시지. 그냥 대통령 아니 어디다 대고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뭐 대통령 심기가 뭐 대통령이 화긴 아니 종놈의 새끼가 화가 나면 뭐 어쩌자는 게 주인한테. 맞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게 우리가 대통령은 공복 퍼블릭 서번트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김정일한테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훼손됐을까. 네. 소득주도 성장 개판돼가지고 국민들 살림살이에 주름이 갔는데 네. 국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나를 향해서 화가 나 있을까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왜 지 화난 걸 생각해야 되냐고. 그리고 네. 거기 간 공무원들도 네.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황제가 돼버리니까 황제한테는 4시가 이제 상응하는 거죠. 다 네. 4시가 되고 그런데 제가 신문사에도 좀 뭐 일을 했고 정부에 가서도 일을 하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일도 하고 뭐 나중에 기업도 가서도 일하고 여기저기 조직을 많이 공사 조직을 돌아다녔는데 아이고 많이 수사리셨네. 망해가는 네네. 그 조직들 네.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조직에 가면은 네. 그 오너의 심기를 살펴. 아침에 회의하러 가잖아요. 저도 네. 뭐 이렇게 들고 와서 오늘 저 사장한테 보고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가면은 네. 그 옆에 이제 문고리들이 이제 막 그러지. 우리 뭐 사장님 오늘 화나셨고 뭐 사모님하고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 있는 뭐 전무 뭐 이런 급 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오늘 나는 이거 갖고 와야지. 이게 이제 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게 이제 민간이고 그렇지만 저는 뭐 공직에서 일을 했는데 그걸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 뭐 장관이 무슨 대통령이 심기 사나운 거 하고 내가 내 직책에서 보고해야 될 일을 왜 대통령 심기를 봐가면서 하냐고. 근데 지금 저 청와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언론에 흘리는 게 대통령 많이 화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모자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대통령 많이 화났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설설 기란 얘기입니까? 슬슬 기란 얘기지. 그래서 그때 유명한 차지철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의 안전과 신변을 경호하는 게 아니고 심기 경호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놈이 저 경호실에서 국회 하강식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불러, 장관 불러, 경제부총리 불러가지고 옆에 딱 세워가지고 내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이 문재인 청와대가 황제를 모시는 왕궁으로 전락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났다고 27일 날, 오늘 나온 기사고 대통령 화가 났던 게 27일 날 그야말로 그 엄중 경고, 뭐 본인 딴에는 엄중 경고한 거 아닙니까? 고민정의 시켜갖고. 아니, 우리는 헌법체계 법체계가 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도록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뭔 검찰이 경고를 해?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가 이 사람이. 법질서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탄핵. 그러니까 탄핵밖에, 탄핵밖에 없습니다. 이런 겁대가리 없는 얘기를 주인인 국민에게 네. 종농 새끼가 무슨 뭐 심기가 불편한 게 뭐 왜 이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국민 지금 뭐 저 허리가 부러지고 있는데 이 판에. 저 우리 김영환 실장 이낙연 총리 잘 아시죠? 잘 알죠. 저 언론계 선배이기도 하죠. 뭐 동아일보고 뭐 김영환 실장은 저 조선일보고 한데 저는 이낙연 총리가 4선 의원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저 전남 지사도 했고 국무총리에서 국민들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그 이낙연 총리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이제 저 이번에 저 조국이 임명 강행 구구 구테타 할 때 그때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뭐 저 독대를 하고서 이게 국민 정서가 이미 다릅니다. 그리고 조국이라는 저 인사 부적격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부적격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물었더니 뭐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뭐 사실상 시인을 한 건데 기억 안 났어요? 첫날 보면 그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할 때 26일 날인가요? 그때는 보면은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정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총리가 저 대통령께 그렇게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사실상 긍정하는 뭐 그 정도면 총리로서 괜찮은데 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예. 그 다음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 문재인 대통령이 펄펄 뛰고 나니까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그래요? 그럴 분이 아닌데. 아니 이낙연 씨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니까 23일 날 있었던 그 조국 장관의 집 압수수색 11시간 압수수색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서 여자가 둘밖에 없는데 여자 둘밖에 없는데 보면 11시간 동안이나 무례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무례한들이 들이닥쳐서 말이지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듯이 거짓 페이크 뉴스를 만든 겁니다. 야. 진실이 뭡니까? 아니 11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저 압수수색 하려고 그랬더니 뭐 부인이 뭐 거품 물고 넘어가는 듯 하면서 막 남편한테 법무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검사 팀장님 우리 남편에 통화해봐요. 예, 특수부 김검사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관입니다 그랬잖아요.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입니다. 네. 자, 자, 그래서 보면 영장을 갖다 그 그래서 중간에 방어권을 보장해 주느라고. 그래서 두 번 영장을 더 쳤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문제가 여자 둘밖에 없었냐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면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인 게 검찰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날 조국 부인 정경심과 조국 딸, 조국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긴급히 보면 영장 치니까 영장 집행하려 하니까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변호사 3명이 더 와서 6명입니다 도합. 그리고 이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례한 11명이 무례한들이 아니에요. 검사 및 검찰 수사관 6명입니다. 그 중에 이 검사 중엔 여자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치 퍼뜨리셨네. 근데 마치 이낙연 총리는 마치 보면 여성급 이런 여자들이 호들호들 떨고 있는데 그 무지막지한 검사와 무지막지한 그 검찰 수사관들이 미친 개들이.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군합발로 짓밟고 들어와서 마치 휩쓴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페이크 뉴스 그게 바로 이낙연 총리님 명색이 언론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이었고 4선 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페이크 뉴스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페이크 뉴스를 만들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화났대잖아요. 대통령이 화났기 때문에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양반 뭐 많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래 뭐 그런 사람인데 어저께도 순천에 가가지고 네. 검찰도 공무원인데 네.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라고 또 이제 대통령 의중을 또 한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지난번에도 국회 가가지고는 말이야 뭐 조국 뭐 청문회 그 이틀 받아줬다고 옷돌이 벗고 말이야 멀쩡한 김도우 법사위 간사하고 말이야 시금 벌떡 하던 양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는데 화난 이유가 또 있긴 있다네요. 이번에 그 뉴욕 갔는데 뉴욕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숙소를 뭐 친히 찾아와서 했는데 무슨 결례냐 그러는데 뭐 그날 거기서 외국 정상 4명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서 연쇄 정상회담이니까 이동 시간 빠르려고 우리가 통보해줘서 거기 가서 묵었다는 거예요. 찾아온 게 아니고. 이런 거짓말 뻥뻥 질러대면서 말이야. 그것도 페이크 뉴스네 그러면. 청와대 요새 페이크 뉴스 생산지예요. 주요 생산지.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남북 관계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했다 그러네.
근데 뭐 김정은이 뭐 좀 봐달라고 또 가서 얼마나 또 설레발 풀었겠어요. 뭐 그렇죠. 2년 반 했는데 이제 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외웠을 거 아니야 다 이제. 네네. 북한 해주는 거지. 정은이 좀 도와주고 뭐 하고 아무 성과도 없는데 네. 그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그냥 그 절차대로 그냥 그 앞 저 집을 턴 거 아닙니까? 법무 장관 집을 턴다 그러면 안 돼.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말씀을 털다니. 말을 턴. 이러시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문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열이 받았다는 거야. 네. 왜씨 나 거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어저께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또 유시민이가 한 얘기가 네. 그 얘기가 또 그 얘기인 거야. 대통령이 유시민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유시민이한테 풀어준 거지 구라로. 야, 그렇죠. 이건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저항이냐 뭐냐 법사니까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촉새 가가지고 다다다다닥 하고 또 그 대통령이 뭐 어제 뭐 또 뭐 성찰 검찰이 성찰하라 그러는데 성찰이라는 표현은 또 유시민이가 조국 당골이죠. 죄송합니다. 조국 이게 당골 페이크 뉴스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블록인 거지. 자, 인사권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저 김영광 실장이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공무원 그렇습니다. 100만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흔히 얘기해서 행정고시부터 사무관이라고 그러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국회에 있는 직을 빼놓고는 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장 되는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 발동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하고 살인을 저질러도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겠네. 문 대통령이 뭐 긴 얘기 짧게 하면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국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가지고 대통령이 뭐 화나셨다나 이런 얘기 뒤에서 내시처럼 리크하는 놈들한테 야 그러지 마라 임마 지금 국민들 가슴이 아프지 내가 호요식하면서 그렇게 청와대에 있는 내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주냐. 그리고 이 사람 자기 대선 선거 운동할 때 평생 화를 한 번도 안 냈다며. 마누라가 변호사 사무실 그 차 타고 자갈치장 장 보러 갔을 때 왜 딱 한 번 했다는데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청와대가 터가 안 좋은가요? 진짜 근데 이제 열받는데 저기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첫날 남편 그 청와대 관저에서 갈 때 대통령 그 저 수행하는 참모들한테까지 90도로 인사 이렇게 하고 또 초반에는 수여한다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나무 뒤에는 누가? 춘향이가 숨어 있나? 김 실장. 네. 아니 둘 다. 아니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 네. 지금 문재인 씨가 평생 화를 한 번도 안 냈고 아주 자유로운 표정을 이렇게 나왔던 그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숙 씨가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게 초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초심은 진정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마음 심자 초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심인 척 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유명한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개꼬리 3년 두어도 홍보 안 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그러면 처음에 쇼하던 그 마음으로도 좀 돌아가라. 그렇죠. 국민 무서워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렇죠. 국민 말 따르겠다라는 그 헛소리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지가 뭔데 이렇게 대단하게 무슨 또 밀지 내리듯이 말이야. 어명이요. 네. 전화 켜서 화가 많이 나셨으니 백성들은 오늘부터 자제하고 고기와 술을 먹지 말도록 하여라.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쌈마이 같은 짓 그만하고 네. 대통령도 그 국민 무서워하는 척하든 네. 초반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돈하고 예. 저 조국 빨리 자르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저 촌놈같이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주에 보셨죠? 중앙일보가 보니까 또 구구절절히 왜 자기들이 그 갖다 37.9% 지지율 갖다 보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일종의 사고 형태로 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앙일보가 창사 기념으로 그야말로 사운을 걸고 그 저 설문지 봤더니 20몇 개 문항이요. 굉장히 길어요. 그 제대로 보면 이른바 유무선 통화를 해갖고 정말로 제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당신의 지지율은 37.9%. 그게 지난주 37.9고요. 오늘인가 뭐 어제 또 무슨 뭐 어느 희한한 회사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지지율 올라왔다.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엉터리 뉴스. 그런 좀 오늘 주제가 페이크 뉴스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페이크 뉴스 보면은 저 이낙연 총리도 페이크 뉴스 만들고 하는데 우리 페이크 뉴스엔 더 이상 속지 말고 중앙일보가 오죽 놀랐으면 37.9라는 숫자를 보고 보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나셨다고 또 정갈이 오니까 또 사고까지 냈어요? 사고 냈어요.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386에 대해서 뭘 따르는 것이지 대통령 지지율이 주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래요. 화내면 안 되지. 그 공복이 자, 국민들한테 어디다 대고 화낼 때가 따로 있는 것이고 방귀 낀 놈이 성내면 국민들이 웃습니다.